자, 오늘 이제 1월 9일 됐고요. 시장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최근 라이브 관점부터 복기를 해보면 91.5K 부근에서 여기는 롱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 방송을 종료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꽤 괜찮은 반등이 나와줬는데 아쉽게도 다시 눌려버렸고, 저는 이 박스권이 유지될 것으로 봤는데 오늘 이탈했죠. 그리고 메인 지지 구간인 90.2K에서 90.4K도 이탈을 해서 지금은 무작정 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리스크 관리 모드가 되어야 하고 90.4K를 다시 회복했을 때 롱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신규 롱 포지션을 노리신 분들은 여기가 승부처가 되는 구간이었고 도전을 해볼 만한 구간이었던 게 맞습니다. 왜냐? 지겹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두터운 저항대가 지지 구간으로 전환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은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도전을 해봤어야 하는 구간 아닌가, 짧은 손절로 접근했어야 마땅한 구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롱 손절이 나갔다 하더라도 너무 망연자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당연히 손절이 나가는 게 트레이딩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한 구간들에서 롱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 놓고 계속 물타기식의 롱을 했다면 그거는 조금 다시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않겠다고 꼭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꽤 딥하게 밀려서 이게 추세가 깨진 것 같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어센딩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봤을 때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현재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뿐만 아니라 이 대형 하락 채널 그리고 수평 매물대가 겹치기 때문에 반등의 힘이 꽤나 좀 셀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96K에서 100K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 저는 아직 이렇게 보고 있고 스윙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또 씨볼 시장 잣됐다, 고점 나왔고 이제 80K 깨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꽤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오늘 내릴 때 솔직히 좀 응고가 쪼이면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장 오지도 않을 하락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국면에서 마지노선이 되는 구간들만 잘 체크를 해서 심리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대응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기준, 내가 어디가 깨지면 대응할 거고 어디가 이탈되면 대응할 건지 기준을 반드시 정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나마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롱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구조가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봉상 상승 구조가 망가졌을 때 그때 이제 이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반등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직 상승 구조 깨지지 않았으니까 씨볼 딱 쫄지 말고 이거 깨지면 대응하고 그때 욕을 하든 뭐라든 하자. 이 추세선 그리고 이 채널 그리고 이 수평 매물대 여기 겹치는 주요 구간, 여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반등이 나오니까 폼으로 이 고점 부근에서 매매를 롱을 들어가신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이렇게 지루할 때 큰 거 노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크게 움직이기 전에, 발산이 나오기 전에 어떤 큰 방향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그래야 손익비가 좋고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작은 손실로 끝낼 수 있죠. 근데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힘 어때? 하고 힘 다 썼을 때 들어가면 조정이 털린다. 이렇게 발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그나마 괜찮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롱 가자 하면 젖되는 거예요. 젖되는 겁니다.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가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면 음수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계속 일정하게 커지고 있죠. 최근 고점에서 새싹이 잠시 자라났었는데 아주 사뿐히 지려 밟아버리고 다시 음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기 반등 말고 진짜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반드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일봉으로 보시면 이번 사이클의 양수일 때 상승 추세, 음수일 때 조정 혹은 하락 추세, 양수일 때 상승 추세, 음수일 때 하락 추세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양수가 커지면서 유지가 되어야만 상승장을 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TF 플로우도 그닥 좋지가 않아요. 이거래일 연속
계속 좀 큰 자금이 들어오나 싶더니 다시 유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다시 매도를 하고 있다. 상승장을 외치려면 이 ETF 자금 유입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그 다음에 ETF 플로우를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단기 반등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고로 저는 지금 당장은 롱으로 보지만 이런 자금 유입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거나 거의 녹음기 틀어놓은 것 마냥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주봉상 채널 혹은 이평선을 돌파해야지만 찐반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 저는 상승장으로 보겠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여전히 일시적 반등 후에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메인 관점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매매 진행 상황부터 브리핑 드리면 라이브 방송 도중에 3K 돌파가 나와서 롱을 잡았고 3.1K에서 아직은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겠다. 3.2K대에서 절반을 익절할 것이다 라고 텔레그램에 브리핑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물량을 이 고점 부근에서 이 고점 말고 여기서 물량을 쳐내겠다 라고 브리핑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익절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3분의 1만 물량을 날린 상황인데 아쉽게도 수익이 거의 다 날아간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추세가 좋아요. 뭔 개소리냐. 졸라 내렸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보다 좋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보시면 2시간봉 지지 구간을 이탈했죠. 이탈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305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더리움은 반등 추세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눌림목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역시 3050을 이탈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3050 이탈 시 이더리움도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추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여러분들.